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김세련 클래식 교육학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학 논술 개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간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세련입니다. 제 소개를 크게 두 가지로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학력, 두 번째는 경력인데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국어교육을 전공하였고요. 교육학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서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와 박사를 졸업하였습니다. 관련 경력으로는 주로 교육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는 교내 교수학습 개발원에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한 프로그램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작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워크숍이라든지 컨설팅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주로 고등정책을 연구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는데요. 시도교육청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교육정책 관련해서 발간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경우 굉장히 경력이 재밌었는데요. 연구원으로도 일하면서 이렇게 발간물 작업을 하면서 편집자로도 일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전공이었던 교육학과 국어교육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경력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교육학 논술 개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시기 모두 아시죠? 1차 시험 1교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딱 1시간 60분이고요. 출제 유형은 논술형으로 진행됩니다. 출제 문항은 대주제 한 문항이지만 소주제 4문항으로 나뉘어서 출제되고 있고요. 배점은 총 20점입니다. 논술의 내용 15점, 그리고 논술의 구성 및 표현 5점인데 구성이 3점, 그리고 표현이 2점이죠. 교육학이 배점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에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긴 하지만 교육학이 20점이라고 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게 우선 시험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게 소수점으로 구분되죠. 교육학을 좀 탄탄하게 만점을 받아놓으면 아무래도 전공에서의 부담감이 좀 덜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 시험 시기에 1차 시험 1교시에 별표 달아놨죠. 전공은 2교시에 시작되는데 1교시에 교육학 논술을 좀 못 쓴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그러면 2교시 때 전공을 볼 때 마인드 컨트롤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싸움에서도 교육학은 꼭 탄탄하게 해서 만점을 받겠다라는 마인드로 수험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출제 영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출제되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행정.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심리가 한동안 뜸했다가 출제되기도 했죠. 그래서 주로 이 5가지 영역이 주요 출제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제 원칙 한번 살펴볼게요. 이 출제 원칙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중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네, 그리고 이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출제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교육학 논술은 창의 비판 논리적 기술은 이쪽까지는 아직 도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 이 정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등학교 교사 양성 기관인 그러니까 사범대나 교대원이나 여기를 충실하게 이수한 자면은 누구든지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좀 어렵죠. 교직이라든지 학교 수업만 가지고 임용을 준비하기에는 양과 범위에서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준비한 이유가 표시 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 그리고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해서 출제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수험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제시드리는 자료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자료실에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간략하게 교육학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교육학회와 함께 연구해서 교육학에는 어떤 문제를 왜 출제하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 항목들을 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한 문서입니다.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게 가장 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 자료는 2009년도 중등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자료이고요. 한번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교사 자격 기준. 각 영역별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부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대체 나는 이걸 왜 공부하는 거야?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런 자격을 교사로서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각 영역에서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에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출제자들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이 문서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출제 형식입니다. 출제 형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윗줄에 문항이 제시되고 있죠. 다음은 어떠어떠한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읽고 빈칸을 주제로 4가지 영역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험지의 가장 큰 지면을 차지하고 있죠. 자료가 제시됩니다. 자료가 어떤 유형으로 제시되는지 크게 3가지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다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4명의 교사가 나와서 A, B, C, D 교사, 김이박, 최 교사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해서 대화문을 제시한다든지 교사협의회에서 각 교사가 얘기한 안건들을 정리해서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유형과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인의 인물이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개인이 성찰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동료 교사에게 나 요즘 이런 점이 고민이야 라고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학교장이 우리 학교 운영은 올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라고 제시하는 형식, 이런 식이 1인 내 인물 등장 유형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 자료 제시 유형입니다. 신문 기사나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제시해 놓고 분석 결과를 보고 수험자들이 그에 맞춰서 문항을 풀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가 나왔죠. 보고서는 최근 10개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었는데요. 그래프도 나오고 조금 생소한 느낌이었지만 하지만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자료까지 제시되면 마지막 하단에 세부 문항 및 배점을 제시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논술의 내용 총 15점, 그리고 크게 하나, 둘, 셋, 넷. 네, 소주제 4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논술의 구성 및 표현, 네, 논술의 내용과 그리고 논리적 형식에 대해서 3점, 표현의 적절성은 2점 해서 총 15점, 5점, 20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출제 경향 보시겠습니다. 대주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한 문항이 출제되는데요. 네, 큰 틀에서 교육의 질 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을지, 이러한 종류의 대주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주제 보실까요? 네, 특정 영역, 그러니까 교육행정,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심리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에요. 생활지도 상담, 교육사회, 교육사철학은 빈도수가 굉장히 좀 낮죠.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하기엔 또 찝찝하고 수험생에게 계륵과 같은 영역입니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창의 및 비판을 묻는 그런 문항의 내용은 잘 없어요. 지식의 이해나 적용, 분석, 종합, 이런 종류의 문항들이 출제되는데요. 지식의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는 명칭, 개념, 장단점을 쓰시오 라는 게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시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적용 분석을 묻는 문항도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대비 방법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내용 측면입니다. 뭔가 쓰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말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하고요. 2번째, 암기한 내용을 빠르게 인출해야 돼요. 인출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잘 구조화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험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에서도 계속 학습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때 학습자 모드가 돼요. 그래서 내용을 봐도 학생의 마인드로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교사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교수자의 마인드로 이론이든 문제든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구체적인 예라든지 실례라든지 방안을 제시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2번째는 글쓰기 측면입니다. 교육학 논술이니까 논술 글쓰기죠.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작, 많이 써보기. 많이 쓰다 보면 반드시 글 실력은 향상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많이 쓰다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레퍼토리가 형성돼요. 자동적으로 형성이 돼서 특히 시험 현장에 가면은 서론, 결론 구성할 뭐 그렇게 시간이 없잖아요. 본론에 집중해야 되니까 서론, 결론은 아예 자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2024학년도 제가 준비한 연간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네,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1월에서 5월은 인강으로 진행됩니다. 인강으로만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부터 11월 하반기에는 네, 인강과 실강을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1월에서 2월은 기본 이론, 3월에서 4월은 심화 이론, 5월은 기출 분석, 6월에서 8월은 영역별 모의고사, 9월에서 11월은 실전 모의고사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다른 교육학 강사분들과 조금 차별화를 둔 커리큘럼이라고 제시하고 싶은 거는 기출 분석을 조금 짧게 가지고 가려고 해요. 4주 동안 네, 초등, 중등 네, 논술 유형을 살펴보고 네, 지금 이 네, 단과 중에서 영역별 모의고사가 11주로 가장 길죠. 영역별 모의고사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 뒤에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해도 영역별로 제대로 이론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교육학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고요. 1월에서 2월은 네, 실전 모의고사는 2회 제공됩니다. 심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구조를 조금 더 정교화하고 교육학 이론을 심화 통합,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이제 처음에는 쪼개서 봤다고 하면은 관련되는 이론이 있다고 하면은 영역을 넘나들면서 통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달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2회 제공된다면 한 번 더 추가돼서 3회 제공되고요. 네, 5월은 초등, 중등, 주관식 10개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등 10개, 초등 10개 하면 20개죠. 20개를 4주 동안, 네, 4주 동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역별 모의고사, 영역별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의 좀 축약된 형태로 각 영역에 집중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 모의고사는 33회 진행될 예정이고요. 영역별 최신 쟁점 사항 자료도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임박해지면 정말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되죠. 9월에서 11월에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네, 40회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쓰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써보려면 좋은 문제가 많이 제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네, 실전 모의고사를 40회 제공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연간 제공되는 모의고사는 네, 2 더하기 3 더하기 1, 40해서 총 46회 제공 드릴 예정입니다. 충분한 글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연간 커리큘럼까지 소개를 마쳤고요. 네, 저는 명료한 강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질 좋은 문제를 많이 제공드릴게요. 여러분의 합격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